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해남군은 2020년을 해남 방문의 해로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관련된 내용 서익은 해남군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남군에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관광 관련 정책과 또 그에 따른 성과는 어땠는지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남군은 관광지를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특화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우선 댕사권을 중심으로 하고 땅끝권을 중심으로 하고 명량 대첩지가 있는 우수영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댕사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유산에 등록된 두른산 댕사를 비롯해서 고산 유적지, 그리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인 우리 양한목 선생님 생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땅끝권은 달마산 미항사, 그리고 땅끝 전망대, 그리고 송호해수욕장, 조각공원, 해양 자연사 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마한 해상 세력들의 어떤 고분군들도 이렇게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권은 잘 아시다시피 명량대첩지, 그리고 울돌목각 우수영 국가사적지, 그리고 강강수원래 여기에 하원에 있는 목포구 등대 지역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해남은 오시아노 관광단지라든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우왕리 공룡화석지라든가 달마고도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관광객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해남은 이런 문화관광자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국가문화재가 국보급 이상 되는 것이 약 79점 정도, 그리고 지방문화재가 43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강강수원래라든가 분연흥회라든가 이런 또 무형문화재도 많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테마가 있는 이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요새 관광을 했던 지금까지 해온 추세가 살짝 보고 스쳐 지나가는 이런 관광을 좀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를 여행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첫날은 유적지가 보고 아주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놀랜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날은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문화유산들이지만 이것들을 후손들이 결국은 많이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날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것이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 보고 더 볼 것도 없네 하고 지루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애교관이나 장기간 여행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내가 수십 년을 살았어도 로마를 다 알지 못했다, 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마니아들의 의견을 보면은 나는 세계 몇 개국을 갔다 왔어 하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한 나라만을 집중적으로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전통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제 아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행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관광차 안에서 노래로만 즐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감성 관광이 이제 관광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남에는 이런 감성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죠. 우선 우왕리 공룡화석지 1억 년 전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지금 화석지가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계속해서 가는 그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땅끝에서 해넘이 축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해돋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매년 와가지고 매년 새로운 희망을 다지는 그런 관광지로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외에도 해남에는 사찰들이 유명 사찰들이 있는데
어떤 쉼을 바란다든가 정신 수양을 또 요구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요즘 관광 추세가 감성 관광인데 해남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축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남에서 작년에 먹거리를 이용한 미남 축제가 개최됐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축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명량대첩 축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축제 문화행사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땅끝 매화축제라 해가지고 보혜 농장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흑석산에 가면은 또 철축제가 이렇게 또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처음 주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연오리 보리축제, 또 거기에 또 수국축제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5월이 되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좀 소개해드린 공룡하석지에서 공룡대 체험전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송호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한 해변 축제가, 그리고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는 썸머 페스티벌이라든가 K-팝 같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고, 대단히 간척지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규모의 해바라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 축제도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량대첩 축제, 그리고 공제문화제라든가 미왕사의 산사음악제라든가 초인문화제, 그리고 대흥사 단풍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남축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겨울에는 해넘이 축제하고 해맞이 축제로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땅끝에서 기운을 받고 또 새 희망을 만드는 이런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계절 음식,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 먼저 봄이 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점을 많이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남에는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전통주가 아주 다양합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진양주가 있고,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 즐겨 마셨다는 경옥주도 있고, 1920년대부터 지금 100년 전입니다만 전통을 이어오는 해창 막걸리는 아주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송우종 명인이 빚은 고구마하고 울금 그런 막걸리, 이건 애주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해남의 읍면단위에 한 4~5개의 전통주를 지금까지 계속 막걸리를 빚어진 그런 주주장들이 있어요. 이 막걸리 기행을 또 즐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애주가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음식과 이런 전통주들이 해남의 축제장에 가면 항상 이렇게 전시가 되고, 거기에서 또 시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미남축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로 좀 축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만, 그동안 풍부한 식자재가 있음에도 또 전통적인 식당이 있었음에도 해남은 지금까지 사실은 내놓을 만한 식당이라든가 음식이 좀 부족한 지역이다, 특화가 되지 못했다, 이런 평을 받아왔었습니다. 너무 자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식들을 좀 개발하고 이것을 자원화해서 우리가 음식 축제에 걸맞는 어떤 해남 미남이라는 것이 만미자 쓰고 여러 가지 미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축제로 기획하고 특화하자는데 그 축제의 의미와 배경이 있습니다. 해남에서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축제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해남이 시행한 관광 정책의 반응은 좋았지만 이제 머물기 관광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쳐가는 관광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런 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머무르는 관광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유수 호스텔이 해남에 2개소가 있어요.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로는 아마 그 정도 시설이고, 대형 숙박시설이나 호텔급 시설은 사실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나 한옥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가악산 휴양림에 가면은 산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하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심하기는 참 좋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해남에 모텔급 숙박시설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다만 호텔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우리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 충족에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비치 그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도 풍광이 좋고 해변에가 아름다운 풍광이 정말 괜찮하다 보니까 골프텔이 대단한 인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증축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아마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가시적으로 좀 대책에 나갈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단체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대형 식당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뭐 관광차 간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기본 한 5대 이렇게 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대형 식당들이 아직 기반이 좀 미비한 것 같고,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뭐 이것도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선 정비가 좀 필요한 것도 같고,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해남군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고 명품 식당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천원버스가 이달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은 뭐 대중교통망이 이 천원버스와 관련해서 해남 관내는 천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관광하기에 더 좋은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숙박시설 정비라든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이제 머무는 해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이제 관광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오시아노 관광단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남의 애물단지라고 이야기도 듣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개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아노 관광단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 30년 동안 뭐 지지부진하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안 모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있는 파인비치 골프장, 이것은 뭐 건립돼 가지고 전국의 5대 명품 골프장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에 운동 오신 분들이 또 운동 후에 해남을 관광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좀 많은 보탬이 좀 되고 있죠.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반 시설은 2009년도에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민자 유치라든가 투자 지원에 좀 차질이 빚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됐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120실 규모의 리조트 호텔을 착수를 하게 돼요. 그것은 정부가 약 38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국비가 84억 정도가 현재 확보돼 있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신안 앞에서 하원 그 양화까지 잘 아시다시피 연륙 연도교가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한 200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하원 관광단지 뭐 사업들이 조기에 좀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비 확보로 인해서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조금 더 활력을 띠게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활력을 띠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해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남 방문의 해, 작년 때 보니까 우리 해남군이 약 200만 관광객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KTX하고 SRT가 개통이 돼서 그동안 서울에서 버스로 해남으로만 4시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비행기로 동남아 어느 도시를 가는 것하고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멀게만 느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런 이동거리가 되다 보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땅끝마을, 이제 가깝게 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환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해남으로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축을 해가지고 뭐 금년 2020 해남 방문회를 지금 추진하게 됐어요.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고속기차하고 연결한 시티 투어 등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기존에 추진했던 어떤 관광 정책이라든가 농촌 체험이라든가 뭐 어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선 미취학 아동들을 좀 타깃으로 해서 고고 다이노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고고 다이노,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남도문화 마니아층을 위해서 아트 투어, 어떤 해남에 지금 어떤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아트 투어도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활한 간척지가 있습니다. 이 간척지 주변에 아주 긴 그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망에는 교통들이 많이 없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뭐 교통량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자전거 동호인들, 인라인 동호인들, 마라톤 동호인들 뭐 이런 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하고 거기 또 관광하고 접목되고 또 이런 관광하고 접목하면서 감성 마켓과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열악한 환경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숙박시설 환경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서비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전 국민이 관광객을 좀 맞이하기 위해서 친절 캠페인이라든가 우선 의식 변화에 따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청정 지역에 맞게 좀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정화 활동을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울돌목에 있는 케이블카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우리의 그 명량 대첩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거기 울돌목 하면은 물살이 센 곳이다 했는데 여기에 스카이워크도 좀 만들고 청정 지역에 맞게 또 대대적인 거기에 출렁다리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들을 좀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 계절별로 문화축제나 뭐 음식 그리고 다양한 음악제, 민속공연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또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마련해서 이렇게 부여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인센티브에는 뭐 관광 회사에 주는 것도 있고 관광객들이 템플스테이를 현장에 가서 좀 스탬프 랠리를 통해서 이렇게 응모하게 되면 거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 지역 상품권을 보내준다든가 농수산물 상품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관광객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또 추억도 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 활짝 열어놓고 2002년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초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해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 다양한 사업들,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해남 관광 사업의 전망과 또 어떻게 해남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길 바란다,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해남에는 강진 청자 시대보다 앞선 해남 그 청자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우선 갖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옥돌광산이라든가 옥돌공예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하루빨리 이렇게 시체화하고 또 관광 자원화하고 체험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장인 정신들이 또 이렇게 계승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해남에는 또 마한문화권의 고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물품들이 참 많은데 이것들이 인근 지역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해남 지역의 박물관을 건립해서 새로이 소장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과 접목하는 이런 그 공간 확보들이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해남에는 많은 그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해양 자연사 박물관, 공룡 박물관, 해양 해전사 박물관, 고산 유물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원화해서 역사성과 그리고 체험성과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해남에 여러 가지 그 관광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권역별로 아니면 코스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관광 코스들을 전부 마련해 놨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수도권과 경상권에 있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남만의 힘으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인근 강진이라든가 완도라든가 진도 또 목포권까지도 같이 아우러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또 남도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해남에 대한 설명, 해남에 대한 관광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남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꼭 초청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계절 축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해남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은 다양한 관광 자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20년을 해남 방문의 해로 선포한 만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해남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